여러분들 안녕하세요. MBN 골드 박근호입니다. 오늘장 어떠셨어요? 유럽 증시, 미국 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를 보고 걱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좀 괜찮았고, 장 초반에 특히 약간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려와는 반대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포트도 뭐 9%, 7%, 6%, 뭐 5%, 뭐 이런 뭐 좀 굉장히 좀 퍼포먼스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 종목군들도 많이 좀 올랐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시장 정리 간단히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종목들, 종목들 AS,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는 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고객들이 대부분 좀 자산가들이 좀 많으시고, 어떻게 차트로 뭐 어떤 개별주들 뭐 이런 것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누구보다 잘합니다. 누구보다 잘하는데, 오늘 급등주 굉장히 좀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급등주 최근에 어떤 차트들이, 그 차트들도 트렌드가 있어요. 차트에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 급등주의 트렌드, 그러니까 유행, 이런 패턴이 나오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근데 이거는 예전서부터 제가 굉장히 좀 뭐 몇 개 안 되는 신뢰하는 그런 급등주 패턴의 트렌드들인데, 이것만 나오면 요즘에 뭐 다 급등입니다. 그런 패턴들 어떻게 좀 찾아내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커 머티리얼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레이커 머티리얼도 여러분들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좀 약간 좀 섭섭한데, 뭐 이걸 추천드린 지 지금 뭐 한 달이 좀 넘긴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급등 나오는 이만한 종목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후속주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입니다. 박상철이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 어제 밤에 끝난 유럽 증시 보면은 일단 독일 좀 안 좋았고, 실질적으로 프랑스도 좀 안 좋았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뻔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울고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관련해서 뭐 유럽 증시 급락, 유로화는 어제 뭐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페리티가, 오늘은 제가 안 봤는데 유로와 달러 페리티가 깨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20년 만에 좀 깨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뭐 예전에 뭐 1달러면은 뭐 한 1,100원 아니면 1,200원 초반, 그 다음에 뭐 유로화는 1,600원 뭐 요 정도가 보통이었었는데, 유로화가 달러보다 싸진 거는 거의 뭐 2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환율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모두 가장 좀 설명하기 쉬운 단어로 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뭐 유럽 증시가 좀 처지긴 했지만 미국 증시 휴장이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시초가에서 끝났죠. 장중에 위아래 좀 흐름이 좀 있긴 했지만 거의 시초가에서 끝났고, 오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하락도 없었죠.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체크를 해보면, 코스닥은 시초가에서는 좀 올랐죠. 오늘 상승 종목수가 코스닥에서 1000개가 넘었습니다. 지수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1.4% 정도 올랐어요. 코스닥 증시 1.4%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상승의 1%에 대한 것을 이 1000개의 종목군들이 나눠서 가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뭐 코스닥 지수가 좀 오른 상태에서 700개대 후반대나 800개대 초반대 정도 상승 종목이 나오면 퍼포먼스들이 좀 나오는데, 오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강보합권들이 좀 많았고, 4%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개별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그 환율이 초반에 좀 약간 안정돼서 출발을 했었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 이제 파란색 선 코스닥입니다. 빨간색 선 거래소 코스피가 되겠고요. 여기 보고 있는 요 까만색 선이 이제 환율인데, 환율과 지수는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그 외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장 끝나면 칼같이 닿죠. 환율을 결정하는 건 경상수지, 그 다음에 외국인 매매, 그 다음에 내외 금리차, 요 세 개로 세 분 결정이 되는데, 일단 환율이 장 초반에 쳐졌던 이유는 있었죠. 환율이 장 초반에 쳐졌던 이유는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환율이라는 건 뭐 달러라는 공통 분모를 두고 각국의 어떤 그 화폐가 분자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인 달러의 움직임이 가장 좀 중요한데, 장 초반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약세 방어 정책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좀 약세로 출발한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끝났고, 장 막판에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은, 환율 올라오면서 시장이 처지는 뭐 너무나 당연한 100%는 아니고 99.9%는 이건 맞아 떨어지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라는 뜻이니까, 그쵸? 그 원화를 팔려면 그 앞서서 우리나라 주식을 먼저 팔아야 되겠죠. 자, 이 환율이 올라간 시간대를 보면 사실 외국인들 매매와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0시 10분 내외에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10시 10분 내외서부터.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는 어떻게 잡혔나 한번 좀 잠깐 보면, 외국인들 매도는 좀 약간 매도긴 했습니다만, 거래소 기준에서 10시 역시 10분 전후에서 매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부분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10시 10분서부터 환율도 올라간 거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옴으로써 환율 올라갔고 지수 쳐줬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지난 그 부분이니까 뭐 이게 내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제가 믿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무 11홍 건불 10년이라는 말이에요. 화무 11홍 건불 10년.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아무리 이쁜 꽃도 10일이면 지고 아무리 큰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라는 뜻인데,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들도,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지는 걸 두고 기업이 무슨 내용이 있거나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없고, 그 기업이 가진 가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모두 주가에 한번 표현이 된 다음에 쭉 올라갔다가, 더 이상 이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은 더 높게 쳐줄 수 없다 했을 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HMM을 보더라도 HMM의 역대 제일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게, 사실 실질적으로 HM의 최고점이 아니에요. HM의 제일 좋은 실적은 그 뒤에 나왔어요. 그 뒤에. 근데 앞서서 그 미래의 어떤 어느 정도까지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주가도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죠. 뭐 삼성전자도 뭐 가장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보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실적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생긴 이후로 가장 좋은 실적을 냈을 때 언제냐?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실적을 냈을 때는 바로 여기에요. 2018년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역대급 실적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실적은 2018년도입니다. 2분기, 3분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실적이고, 아직까지 깨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꼭 실적으로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2020년서부터 후반기서부터 올라갔던 거는 역시 또 코로나,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가 아니라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코로나 수혜주 중에 하나죠. 최근에 네이버 쪽에서는 그 또 배달의 민족을 잡아먹기 위해서 역대급 그 배달 관련돼서 사업이 조금 있다 런칭을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기다려지네요. 지금 너무 배달의 민족이 독주기 때문에 뭐 신한은행에서 뭐 땡겨요인가? 라고 나오긴 했지만 너무 국한적으로 지역별로 하는 거고, 네이버나 뭐 쿠팡 이츠도 지금 사실 뭐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네이버에서 한다라고 하면 쿠팡, 이츠, 그 다음에 네이버, 배민 이런 것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쿠폰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좀 그 배달비도 싸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서 좀 배달이 뭐 한 3,000원, 2,000원 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자주 시켜 먹으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자, 시장 정리를 하면 오늘 환율 때문에 좀 위에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보다는 상당히 좀 뭐 나은 장이었다. 오늘 장의 최대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국 휴장이었는데 국장이 자체 테스트, 자체 탄력 테스트를 받았다. 요렇게 요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이 올라서 오른 것도 아니고 유럽 시장이 올라서 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그 국내 국장 자체 테스트를 좀 받았다. 거래소 외국인 매도 코스닥 매수를 했지만 거래소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연중이 아니라 뭐 연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의 최저치 수준이에요. 거래소는 여러분들 종목 그 너무 뭐 반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그 종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처럼 저는 이 종목을 그냥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밀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좀 처지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주도 좀 지수 밀리면서 처졌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제 파실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 수급 정말 표현이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친 수급이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외국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산다라고 해서 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든 장에서 그나마 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요즘 행복하고 기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추석 앞두고 시장은 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어드니까 뭐 특별히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기보단 추석 연휴 끝나고 사야 될 종목군들 쫙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역시 뭐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죠.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이 하락의 마지막 구간에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엄청난 거래량들이 보통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매도 클라이막스는 나오지만 이렇게 시장이 정말 지치게 저는 시장이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시장 때문이든 뭐든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시 올라갈 수만 있으면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찍고 다시 반등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 보면 뭐 1년 고점이 7월 초거든요. 6월 말 7월 초인데 1년 넘게 빠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좀 지치고 계신 거 저도 많이 좀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발굴을 해서 저랑 좀 같이 가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종목 간단히 보면 뭐 AP 시스템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후속주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뭐 같이 저랑 함께 했다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꼭대기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고 고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후속주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AB 시스템 보면 뭐 아직은 좋은 흐름도 아니고 나쁜 흐름도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매수는 여기 고점 돌파를 할 때,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할 때 오늘 좀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거고요. 최근에 수급에서 좀 약간 바톤 터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차분하게 잘 들어왔었는데 오늘 좀 팔았고, 기관 매수도 뭐 매수 기조긴 했습니다만 잠깐 좀 쉬었다가 오늘 외국인들 매도 기관 매수로 좀 바톤 터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쌍끌이 매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너무 지금 뭐 리스크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점 부담 느끼지 않으시고, 물론 OLED 관련주 중에 이것보다 더 잘 갈 기업들은 있겠지만 정말 추세를 끝까지 갖고 가서 좀 제가 싫어하는 단어긴 한데 먹을 수 있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AP 시스템 그 중간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계속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BH 관련해서 역시 뭐 OLED 관련주로 할 수도 있는 JMT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JMT 차트가 너무 좋죠. JMT 차트 저는 이걸 길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6월달 급락 구간에 가격 전까지 어이없이 빠진 거니까 전까지 정상화되는 가격까지 해서 한 수익률적으로 따지면은 한 20%가 좀 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트 너무 이쁘다, 그쵸? 문제는 거래량만 살짝 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 이제 매각과 관련해서 M2I라는 종목이었는데 이틀 연속 좀 빠지긴 했는데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저는 이 종목이 거래량만 실리면 여러분들 뭐 상한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자료 한번 잠깐 볼까요? 자료를 제가 빠뜨렸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10초만 기다려 보세요. 좀 자료를 급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2I를 저는 어떤 매각 이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기업이 그냥 뭐 허당 기업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론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 M2I 기존의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일단 성장하는 걸 보면 숫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장에서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잠깐 보시면 이 M2I의 고객사를 한번 보면, 자, M2I 고객사 지금 화면 같이 나가고 있는데, 모바일 쪽, 디스플레이 쪽,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기타까지. 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 있을까요? 뭐 아는 기업이 훨씬 더 많죠. 한번 볼까요? 뭐 삼성 전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SK, 뭐 현대, 기아, 농심, 롯데, 뭐 요런 기업들, 누구나 뭐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기업들이 이 고객사인데, 저는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날 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안하다. 사고 나서 떨어졌는데 불안하다. 매수를 해서 매수 후에 하락을 하면 뭐 누구나 같은 감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락을 하면 불안하다. 후회가 된다.
뭐 이후에는 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 조금 너무 좋은데 산 다음에 하락했으면 좀 싸진 거잖아, 그쵸? 아, 조금만 이따 살 걸. 그럼 더 좋은 가격에 사는 건데 그런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괜히 샀다. 뭐 이런 후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뭐 좀 약간 뭐 시쳇말이긴 합니다만은 생유베리 감사. 네. 생유베리 감사하다. 와, 이 종목을 이 가격에 내가 살 수 있게 시장이 주다니. 역시 시장은 똑똑한 사람들과 바보인 사람들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싸지기도 하고 비싸지기도 하는 거구나. 뭐 그걸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그때 이 기업의 부채, 그 다음에 유보율,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매출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시가총액 1,488억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한가를 꽂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돌아가신 분 같고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 일성신약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보긴 봤어. 근데 뭐 그 전서부터 뭐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러겠거니 했는데, 그리고 저는 올라간 건 잘 안 사기 때문에. 자, 뭐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 아시겠죠. 일성신약 뉴스 보면 명예회장 뭐 별세를 하셨거든요. 이날. 그래서 이제 올랐죠. 근데 이날 상한가를 가진 않았다고요. 이날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너무 조용했던 주식이죠. 근데 명예회장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뭘까? 뭐 아들들이 있죠. 그러면 뭐 지분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역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재료 중 하나가 또 지분 싸움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감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알고 사느냐 알고 안 사느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사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런 거를 서치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종목에 물려 있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지금 주식하면 뭐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럴 때 주식을 해야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걸 봤을 때 M2I로 가서 이게 떨어졌을 때 불안한 종목은 어떤 거냐면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산 거죠. 그냥 매수한 거지. 그냥. 근데 내가 종목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 종목이 사서 떨어진다. 만약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처럼, 과연 이 구간에서 제가 여기에서 정말 유튜브 뭐 1시간 동안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레이크 머티리얼즈 왜 사야 되는지 추천드렸어요.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떨어졌을 때 제가 쫄았을까요? 절대 안 쫄았어요. 네. 이건 진짜 계속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저 때는 제가 그 공개 방송을 별로 하질 않을 때라 그냥,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알아서 사시겠지라고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뭐 성장하는 거 보면 끝내줍니다. 최근에 태양광 때문에 가고 있지만, 반도체 쪽이 더 크긴 한데, 뭐 반도체 쪽이 더 캐시카우가 좀 되고 있죠. 뭐 끝내주죠. 네. 요거 함께 하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셔갖고 뭐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죠. 네. 제가 어디서 주식을 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성 DS 어디서 샀을까요? 네. 여기에서 샀습니다. 여기에서. 네. 뭐 디스플레이텍, 이게 다 우리 회원분들이 크게 들어간 종목군들이에요. 뭐 그냥 짜잘하게 조금 한번 사볼까 그런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텍 언제 샀냐면 한 요 정도 가격대입니다. 요 정도 가격대. 그 다음에 뭐 이스페타 뭐 이런 것들, 이스페타는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 그 다음에 ISC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크게 들어간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SC는 가격대 요 정도에서 샀습니다. 요 정도에서 샀던 것 같아요. 저때 사진 않았구나. ISC를 저때 샀던 것 같아요. 네, 요 정도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수익이죠.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죠? 또 뭐 생각이 좀 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종목들이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저점에서 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엔트와의 설명 들어가서 일단 거래량만 실리고 인수 매각 얘기만 나오면, 예전에 요 일진에서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아마 상한가 갔다가 풀렸을 거예요. 상한가 바로 꽂는 흐름 한번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사서 좀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고 그런 거는 내가 그 종목에 대한 분석 후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주지를 않은 종목이다. 물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가 목에 칼이 들어왔어도 사실 이렇게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구간에서도 사실 안 샀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뭐 반등 주고 여기 반등 주고 이런 거에 주고도 안 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나빠서가 아니죠. 카카오는 이미 피크아웃을 찍은 기업이고 다시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게 필요합니다. 물론 바닥 잡는 과정이 뭐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뭐 종목이 좋아서 사진 않아요. 전 무조건 싸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안 사거든요. 근데 그냥 싸다라고 해서 사면 좀 위험하겠죠. 내가 이게 싸다라는 거면은 좋은데 싸야 되잖아요. 안 좋은데 싸면 안 되겠죠. 좋은데 싼 건데 그 좋은 게 시장에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그런 것처럼 이제 극장에서 나는 먼저 들어가서 팝콘 먹으면서 광고 보고 있는데 남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줄 서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주력주들은 그런 거를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뭐 현대 코퍼도 같이 드렸구나. 이제 LNG 관련해서 LNG 자원개발 관련해서 예멘 관련해서 이제 같이 자료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드렸죠. 그래서 이틀 연속 올랐는데 차트 굉장히 좀 이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LX 인터가 굉장히 잘 가는데, 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식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의 차이점과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죠. 우리가 사실 고환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처졌기 때문에 뭐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LX 인터를 보면서 뭐 몇 가지 감정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1번, 저거 샀어야 되는데 사야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뭐 이제 주식을 막 뭐 굉장히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뭐 내가 지금은 못 샀지만 나중에 내가 살면서 고환율로 고생을 할 때가 분명히 또 온다. 분명히 또 온다. 그때는 종합 상사 관련주들을 사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월등하구나. 놓쳤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배워 나가는 분들이 주식을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주식은 남과 나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남과 나를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나와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나, 2년 전에 나, 1년 전에 나와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 3년, 4년 전에 나와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컨택하고 초이스할 때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잠깐 차트 교육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급등주 패턴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언더 쪽에서도 일을 하면서 어렸을 때긴 하니까 뭐 차트도 만들어 보고 해 봤는데, 차트로 인해서 뭐 좀 약간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은 사실 이 좀 테크니컬적인 매매가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좀 약간 시드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시드가 적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셔서 뭐 종목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저도 뭐 완벽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좀 테크니컬적인 매매. 요즘에 요런 패턴들, 그다음 이 패턴은 제이커브라는 패턴인데 좀 끊겨서 이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패턴의 공통 패턴이 제이커브라는 패턴이에요. 제이커브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병에서도 우리가 명현 반응이라고 좀 있죠. 그 명현 반응이 뭐냐면, 그 병이 낫기 전에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졌다가 확 좋아질 때, 그때 이제 명현 반응이 나온다. 좋은 약을 썼을 때, 좋은 약을 썼는데 몸이 갑자기 좀 이상해졌다. 그러다가 확 났죠. 그게 명현 반응인데, 제이커브라는 것은 원래 그 경제 용어긴 한데,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갑자기 훅 꺼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꺼지고 나서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지는데, 그게 제이커브라고 합니다. J자와 비슷하죠. 갑자기 나빠졌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이 J커브라는 패턴이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패턴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동안에 어떤 종목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RN2 테크, 한번 보면 상한가 간 종목이죠. 상한가 간 종목인데, 자, 제이커브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절대 올라간 걸 보지 마세요. 절대 올라간 걸 보지 마시고,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를 봐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이커브, J자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J자 요렇게 돼 있죠. J자. 그럼 요 구간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데 패턴이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습니다. 일단 선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정배열에서 역배열 구간을 거치고 다시 정배열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정배열 되기 전에 우리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 요 사이 구간을 노리는 거죠. 요런 패턴들이 최근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역사적으로도 다 검증이 된 패턴들이에요. 자, J커브, 뭐, 정배열된 구간 한번 보면, 요만큼이 일단 정배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배열 구간 대비 역배열이 짧으면 좋은데, 역배열이 뭐 그렇게 짧진 않았네요. 역배열이 짧은 게 아니라 정배열 구간이 좀 약간 짧았어요. 자, 5일선이, 까만색 선이고요. 20일선이, 빨간색 선입니다. 5일선 빨간색 선, 아직은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역배열 구간이죠. 역배열 구간에서 거래량 늘면서 주가가 먼저 21선을 돌파해버리는 패턴, 요게 J커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흐름들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몇 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스타주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SA. 내가 코리아에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없으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분들을 축하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럼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기에서 제이커브가 나왔죠. 자, 정배열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 구간이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역배열 구간을 3, 4일 만에 극복을 해놨어요. 자, 아직은 5일선이 밑에 있고 20일선이 위에 있는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거래량 늘면서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요게 이제 J커브, J의 요 구간이죠. 이렇게. 여기서 선제 조건, 정배열 구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역배열 기간이 짧으면 굉장히 좋다. 그런 후의 흐름 한번 보면, 식으로, 자, 거침이 없죠. 너무 잘 갔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죠. 뉴프렉스. 자, 뉴프렉스, 오늘 거의 상한가를 아쉽게 못 들어갔는데, 역시 여기에서 제이커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제이커브가 나왔죠. 정배열 구간입니다. 역배열 구간 정배열 대비해서 굉장히 짧죠. 5일선 밑에 있습니다. 21선 위에 있어요. 아직은 역배열입니다. 5일선, 21선이 거기에서 주가가 21선을 뚫고 역시 거래량 증가하면서, 거래량 증가는 꼭 어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데 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러고 나서 뭐 팔 기회가 없었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제이커브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뭐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익 시스템 보죠. 최근 시장 대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보다는 덜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요 구간이 제이커브 구간입니다.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역배열 구간 한번 쳐볼게요. 정배열 구간 대비 역배열 구간이 굉장히 짧죠. 정배열 구간이 길면 좋고, 역시 거래량 증가하면서 5일선이 아직은 밑에 있고 20일선이 위에 있습니다. 아직은 역배열이라는 소리. 거기서 20선 돌파.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의 흐름 보면 이런 식으로 팔자리가 없었습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거의 한 40%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요런 식으로. 요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찾아야 되냐면 노가다로 사실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컴퓨터라는 게 있고,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에 노가다를 찾을 필요는 없겠죠. 가입을 하시면 드리는 제 그 교육 내용 중에 같이 한번 보시면, 요 종목 검색기 기초, 종목 검색기 중급, 종목 검색기 고급. 저는 종목 검색기를 뭐 요즘 전문가분들이 뭐 급등주 뭐 식을 준다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검색기를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제 종목 검색기를 기초, 중급, 고급만 보면 제가 장담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뭐 PC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게임 같은 거 깔려 있으시죠? 아마 당분간은 그 앱을 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식을 하나 만듭니다. 내가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제이커브 식을 여러분들이 제 그 영상을 교육을 보시면 제이커브 급등주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셔갖고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서,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왔을까, 뭐 잘 만들면 하루에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 만들었단 말이죠. 뭐 이거 보면 뭐 최근에 차트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요런 흐름들이 다음날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신 다음에 종목이 한 5개가 검색이 됐어. 근데 다음날 내가 만든 식으로 검색기한 5개가 모두 상승을 했다. 정말 로또는 안 돼봤지만 뭐 로또가 될 때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실력을 키워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종목을 내 거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얻어버린 종목과 내가 찾아서 정말로 노력해서 골라낸 종목에서 수익은 완전 다른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손실률 제로에 500만원으로 20만원 벌기, 뭐 손실률 제로의 베팅 방법, 남들이 모르는 보조지표, 일목균형표 위주로 7강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결강도, 정말 뭐 엄청난 수익률을 냈던 체결강도의 비법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66만원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공부를 꼭 하셔서 홀로서기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도 굉장히 아깝지만 회원분들한테는 전혀 아깝지 않고요.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지금 시장과 잘 맞아떨어지고 저도 지금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날이 서 있는 상태예요. 혹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추석 연휴 금요일 월요일 그냥 날리는 것 같아서 아까운데 그거 제가 다 서비스로 드리니까 전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가입을 하실 분들은 일단은 뭐 매일경제는 제가 뭐 특별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에 가입 링크 들어있고요. 전화로 내가 가입을 하고 싶다, 한번 뭔가 물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1588-0648로 9시서부터 6시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태풍이 잘 지나가서 잘 지나간 건 아니고 피해가 굉장히 큰 지역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피해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약간 줄고 있어서 시장이 좀 약간 한적하긴 한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싼 종목들을 싼 가격에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초가 매매, 단타 매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력주로 갖고 가는 그 모아가는 종목군들 대신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계좌가 확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민을 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을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미국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박근호의 굿초이스 찾으시면 제가 방송에서 어떤 종목군들 추천드리고 최근에 유튜브 찍은 영상도 박근호의 굿초이스 서치하시면 다 나오니까 같이 보시고요. 좋아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를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얘는 회원을 모으는 약장사구나 라는 것과 저는 주식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거든요. 회원을 많이 뽑는 건 사실 많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목표로 삼진 않아요. 주식을 분석을 하고 즐기고, 거기서 회원분들이 수익 나셨을 때 좋아하시는 거 보면, 그걸 최고의 어떤 칭찬과 기쁨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함께 하실 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회 없다라는 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66만원짜리 요 강의도 덤으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매니저 박근호였습니다.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